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피부가 딱딱해지는 경화증을 보이는, 그리고 만성화되면 이제 위축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혈관의 폐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바로 피부 경화증, 경피증이라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스클레로더마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 경화증의 정의 및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피부 경화증의 정의 및 특징인데요. 이제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진피층 내에 그 악교질의 과다 축적으로 피부가 경화되고, 또 만성화되면 혈관계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액부종이다, 경화부종,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러한 경화증에 있어서는 뮤시노시스, 점액이 침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환인 반면에, 피부 경화증은 피브로틱한 변화를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섬유질의 병변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결합 조직의 병변이 생겨서 피부 조직이 딱딱해지고, 또 혈관의 폐쇄 현상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이고, 경화증이 발생하는 형태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열 에너지학적 차원에 있어서는 피부 온도의 상승과 응력의 강화로 태선 및 경화성 병변을 보이는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갔느냐? 신본도가 내려가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본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모공은 다치고요. 모공이 다친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릴 때,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염증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피부 온도가 올라간 또 부위는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 응력이 세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때 조직은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태선화 현상이 생기고요. 표면 장력과 응력이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단단해지잖아요. 팽팽해지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단단해지는 경화성의 병변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바라보고 있어서 기존의 서양의학과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이 피부 경화증의 정의가 다르죠. 정의가 다르면 그만큼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 특징인데요. 우리가 국소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결합 조직, 커넥티브 티슈 쪽의 병변을 보인다. 특히 섬유질의 경화성의 변화를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피브로틱한 하든드 스킨,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섬유질의 경화를 보이는 질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전신형에 있어서는 모세혈관과 림프관의 확장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는 혈관은 확장이 될 수 있죠. 한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화, 만성화되게 되면은 이 경화증은 위축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혈관은 위축이 돼서 폐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피부 경화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경화증의 원인인데요.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원인이 불명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학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어떤 조직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현대의학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치료 방법은 없고요.
고작 치료를 한다 해도 염증성의 변화를 보일 때만 염증약,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생제, 면역 억제제 같은 약을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이 피부 경화증, 경피증의 발생 원인을 심부 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심부 온도가 떨어지는 요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심부 온도의 저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단순한 걸로 여기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심부 온도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은 수백만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하고 있는 이 공간의 온도도 영향을 주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주변의 자기장, 전기장, 압력, 온도, 습도, pH, 전해질, 이온, 중금속, 또 물리화학적인 자극, 또 이 저산소증,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음식물 하나하나가 영향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감미료, 조미료, 식품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하나하나가 심부 온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리죠. 그럼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몸에서 또 열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열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이 되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공이 닫혀 버렸으니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인체에서는 그 이동 루트가 관절, 구멍, 마찰이 많은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너무 열이 쏠리다 보면 그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응력이 강해지니까 그때부터 피부에 경화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딱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심부 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다, 이렇게 피부 경화증의 원인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아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의 활동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는 생명 현상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포의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열 에너지의 어떤 생성과 또 거기에서 방출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되었을 때, 이상 소견이 나타났을 때 질병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한문에서도 불화자가 2개 겹쳐진 것이 바로 불꽃 염자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열 에너지가 2겹으로 중첩 교차된 그러한 상황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을 세포의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질병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봐야 된다. 질병을 연구하고 또 치료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부 체온 TV도 바로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의학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부 경화증의 원인을 심부 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라고 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범인인데, 범인을 잡으려면 여러 가지 중앙 증거들을 좀 수집을 해야 되겠죠. 인체의 질병에 있어서는 바로 정상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피부 경화증의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부 경화증의 증상입니다. 레이노드 현상이 생긴다. 바로 수족 냉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손가락 및 손이 붓고 뻣뻣해지고 붉게 변하고 있다.
자,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붉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 관절의 운동이 제한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계속 굳어지니까 손가락을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왜 수족 냉증이 생길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몸이 차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친다 그랬죠. 근데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다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다친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열 에너지는 가장 쉽게 방출될 수 있는 곳은 바로 구멍이죠. 눈, 코, 귀, 입, 대소변 구멍인데, 구멍이 많은 눈, 코, 귀, 입, 얼굴, 상체 쪽으로 열이 상대적으로 많이 쏠리게 되고, 반대로 손발로는 열이 잘 못 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열의 어떤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족 냉증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손 관절의 통증 및 궤양도 생기고 광범위한 색소 침착이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입니다. 손에는 관절도 많고 마찰도 많죠. 발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관절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다 보면은 관절 부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바로 그때 관절염이 생기고, 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응력이 강해져서 그 주변의 조직이 굳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궤양이라는 것은 온도가 그 부위로 너무 올라가게 되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확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때 조직 점막이 벗겨질 수 있죠. 그때 궤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얼굴에 경화증이 오면 주름이 사라지고 표정을 짓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다 보면은 얼굴 주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또 응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피부 조직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얼굴 표정을 짓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코가 뾰족해지고 입을 벌리기 힘들고 입술이 얇아지고 또 입술에 방사선 주름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우리가 자꾸 열 에너지가 코 쪽으로 열이 쏠리면 그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코가 커지거나 뾰족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술 주변에 경화증이 올 경우에는 또 주름도 생기고, 경화증이 온 이후에 우리가 위축증이 오거든요. 그때 위축증이 올 때 주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만성화되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식도의 연동 운동의 장애, 폐섬유화, 호흡곤란, 기침 이러한 등을 호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식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죠. 피부라는 것은 바로 점막의 온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식도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부위가 경화가 되고 위축이 올 수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식도 운동에 장애가 생기고 폐 조직에 그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폐 섬유화가 될 수 있다. 폐에 섬유화가 되면은 호흡 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기침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경화증의 전형적인 사진들입니다. 이마라든지 발바닥이라든지, 자, 손가락, 손등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 뭐 국소나 전신적으로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 경화증의 증상 꼭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피부 경화증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부 경화증의 발생 기전인데요. 항시 저는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세포가 손상을 받는 그 자체가 이제 질병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죠.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긴다. 이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이 물질은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아주 원초적인 물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물질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면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신본도가 내려가면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항시 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 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구멍이 많은 상체 또는 대소변 구멍으로 열이 쏠리게 되는데, 그럼 상체로 열이 쏠릴 때 손발 끝으로는 열이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죠. 그때 수족 냉증, 레이노이드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치고 나서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겠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도 생길 수 있고요. 한편에서는 모공이 다쳤으니까 피부 말초 끝까지 수분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갈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은 또 떨어져 나오게 되죠. 인슬과 각질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피부 조직이 두터워지는 태선화 과정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편 이제 모공은 다치고 밥은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열이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될 수가 없죠. 열 방출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때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된다.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이 쏠리다 보면은 그쪽으로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자, 중첩 교차된 지점의 부위의 온도는 급속하게 올라가고 바로 그때 염증이 되는 겁니다. 염증의 다양한 증상들은 나타날 수 있죠.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에는 통증까지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피부 온도의 상승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억력이 강해집니다. 한편에서는 이 표면에서의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겠죠. 자,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현상이 생기죠. 바로 그때 고무줄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조직도 단단해집니다. 바로 하든 경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직의 경화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더 잡아당길 때 고무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위축 현상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절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열 에너지가 구멍 이외에도 관절 쪽으로도 열이 쏠리게 되면 그 관절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억력이 강해질 때 통증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통증은 압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바로 그 힘의 원천은 억력이라는 겁니다. 자, 한편에서는 식도의 연화장애, 폐섬유와 심근의 경화 증상도 보일 수 있다. 당연합니다. 피부 온도라는 것은 바깥의 피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점막의 온도, 경계선의 온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점막, 폐 점막, 심장, 심근 부위에도 그쪽에 온도가 올라갈 때는 다 경화증이 생길 수 있다. 자, 식도 점막에 경화증이 생길 때는 식도에 부드러운 운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식도에 연화장애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증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피부 경화증, 경피증, 스클레로더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 경화증을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이 발생 기전을 역순으로 따라가면은 그 치료 원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되겠고, 또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끌어올려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경화증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증상 하나하나에 대한 또 좀 궁금한 점, 미진한 점을 한번 궁금증 풀이를 통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부 경화증에 대한 궁금증 풀이입니다. 왜 피부 경화와 또 아울러서 위축이 오는가 이겁니다.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모공은 다친다. 모공이 다친 이후에 열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은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그때 조직은 단단해질 수 있다. 경화나 곽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아당길 때 결국에는 끊어질 수 있죠.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위축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조직이 경화가 되고 위축이 오는지 저희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는 설명드릴 수 있지만 기존의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세포열 에너지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20년 전부터 이 세포열 에너지학 관련 분야만 연구 또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왜 과색소 침착증이 오는가라는 이야기죠. 어떤 세균의 정식에 의해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갔을 때 피부는 붉어질 수 있고 또 붉어진 이후에 과색소 침착, 색소 침착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관절통이 생기죠? 바로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관절 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때 응력이 강해진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관절염이 생기고 또 응력이 강해질 때는 관절통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자,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기존에 왜 통증이 오는지, 왜 피부가 단단해지는지, 왜 피부에 조직이 위축이 오는지 그거는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 정말 그럴까라고 또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물질의 현상, 우리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인체에 한번 접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가 있고요. 인체라고 별다른 특수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주의 현상과 인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피부 경화증의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 의학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적 소견은 보이고 통증 소견도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나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희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리자, 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안지제를 쓰죠.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 또 발한 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전신으로 열을 분산 방출시켜주는 약제, 청열 해독지제, 염증과 가려움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제들을 써서 심부 온도는 끌어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또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약물요법 이외에도 식이요법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치료가 됩니까? 그냥 내 몸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관점, 특히 생화학적인 관점, 인체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음식물의 선택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너무나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들과 얽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생활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거처하는 공간의 온도, 내 집 공간의 온도, 사무실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항시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해 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요법이죠. 운동요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을 통해서 또 땀도 내쉬고 우리가 활력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또 운동을 하시고, 한편에서는 운동 마치고 나서 우리가 너무 찬물을 마시는 것은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피부 경화증, 경피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좀 더 저희 신부체험 TV를 시청해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도 또 생길 것입니다. 아무쪼록 피부 경화증 환자분들은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시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